안녕하세요 여러분, 탈 것을 리뷰한 남자 봉화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미니모터스 듀얼트론 코리아의 PM 시리즈를 얘기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사실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PM 시리즈 중에서 미니 EX를 가장 좀 기대하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의외로 대부분의 분들은 제일 이 모델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 사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좀 꼼꼼히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번 제대로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PM이란 장르에서 정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무게가 많이 무겁지 않고 그러면서 적당한 승차감과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필요하다면 속도제를 해제했을 때 35km 내외의 속력이 나줄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등판력도 내줄 수 있는 모델, 개인적으로 미니 EX가 이것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스펙부터 살펴보고 실제로 그런 모델이 맞는지 외형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최대 1450W가 나오는 BLDC 허브모터가 사용되었습니다. 싱글로 후륜에만 장착되어 있고요. 배터리는 50.4V의 15.6A 배터리가 사용되었습니다. 스펙상 크기는 접었을 때 가장 긴 변의 길이가 1110으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240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봉이 조금 긴 편이에요, 접었을 때. 그래서 폴딩 편의성상 특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만 길이 면에서는 짧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하시면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브레이크는 전후륜 드럼 브레이크가 사용되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전후륜 모두 스프링 서스펜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전후륜에 8.5인치 튜브 타이어가 사용되었네요. LED는 전면 LED, 스티어링 바 LED, 발판 LED, 후미등이 장착되어 있고 브레이크 등 옵션을 지원합니다. 기능으로는 아이스로틀이 기본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인식 옵션을 장착할 수 있고요. 접이식 핸들바도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제품 중량은 24.1kg, 원터치 폴딩 가능하고요. 안전 잠금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색상은 블랙 단일로 나와 있습니다. 22년 12월 기준 가격은 115만원의 충전기 별도고요. 충전기는 2A 기준 45,000원, 7A 기준 15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윌리바는 발판 일체형으로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OS 프로. 그러면은 스펙 잘 보셨고 외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은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 것 같아요? 사실 전 개인적으로 디자인적으로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적당히 슬림하면서도 약간 테크니컬한 느낌도 있고,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밸런스가 좀 잘 잡혀 있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진짜 예쁜 편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격이 또 좀 저렴한 편이라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115만원이니까 어쨌든 일반적인 킥보드 가격을 아주 많이 넘진 않는 적당한 선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디자인적으로나 가격적으로나 좀 접근하기 괜찮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관 퀄리티도 보면 일단 아쉬운 거는 요거 접이식 핸들바가 아니죠. 기본으로 요거 옵션으로 추가를 하셔야 된다는 거.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디자인은 이게 더 예쁜데 이제 기능성이 휴대성을 좀 가지고 있는 모델인데 접이식이 안 되다 보니까 휴대성을 더 강화하고 싶으신 분들은 요걸 해서 접으시면 더 강화가 되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서스펜션 전 사실 이 부분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너무 예쁘게 잘 만든 것 같아. 디자인적으로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신경을 많이 썼다고 보여지는, 요렇게가 뼈대로 되어 있고 요렇게 나와 있는 형태입니다. 사실 예전에 좀 한때 대란이 있었어요. 싸구려 킥보드 대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형태로 접어놓은 가이소스가 부러지는, 여기가 찢어지는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가 욕을 많이 먹었는데 얘는 걔랑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그 같이 혼동하실까봐 저도 방금 봤는데 옛날에 문제가 됐던 건 절곡을 요렇게 딱 접어놓은 형태였거든요. 근데 얘는 보면 지금 한 몸이에요. 지금 이게 이 옆면이 가운데가 찢긴 게 아니라, 옛날에는 가운데가 찢겨 있었어요. 이렇게 조유접기 하듯이 그냥 접으니까. 그러니까 다 이게 찢어졌던 건데 얘는 이렇게 옆면을 접은 상태에서 옆면이 한 몸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용접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다른 형태예요. 실제로도 두께도 굉장히 두꺼워서 뭐 문제가 생길 걸로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처음에 그걸 조금 우려했었는데 잘 만들었네요. 정말 최적의 가격으로 괜찮은 디자인을 뽑은 것 같아요. 길이감이나 이런 것도 적당해 보이고, 물론 타봐야 알 것 같아요. 실제 트래블이 어떨지는. 그리고 얘가 드럼 브레이크가 앞뒤로 사용됐는데 이걸로 좀 욕을 많이 먹더라고요. 왜 디스크를 안 써줬냐 욕을 많이 먹던데, 사실 저는 속도가 느린 기체에서는 드럼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관리가 쉽고
사실 제동력도 충분하거든요, 일반적으로는. 물론 타봐야 알겠지만 얘도 아마 크게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저는 드럼 브레이크를 좀 애호하는 사람으로서 이건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 LED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다 있습니다. 근데 얘는 헤드라이트는 기능을 해줄 수 있는 라이트가 여기 달려 있지만 일반적인 듀얼트론의 그 프리미엄급 모델들처럼 그 앞 헤드라이트가 기본으로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부족하다면 별도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아쉽긴 하죠. 어떻게 보면 좀 보급형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좀 기본으로 달아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없는 거 조금 아쉽습니다. 이런 휠 같은 거는 디자인적으로 보면은 충분히 잘 만들어졌죠. 외곽을 까내서 이 금속 재질이 보이게 휠을 설정해 놨는데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쁜 것 같아요. 뒤에는 모터라서 이 휠이 없는데도 디자인 컬러는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폴딩 한번 해보게요. 폴딩. 얘가 휴대성에 강점이 좀 있는 모델이거든요. 휴대성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폴딩 방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익숙한 8인치의 일반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피는 것도 아주 편리한 편입니다. 이 정도면은. 여기에 지금 잠금 장치가 있거든요. 야, 여기에 버튼이 있구나. 여기에 이렇게 홀이 있어서 요거를 요 잠금 장치가 들어가서 빠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번 꾹 눌러줘야 이렇게 해야 맞아주는 느낌이 있네요. 요건 아마 시상품이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리상으로도 사실 요거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맞춰주는 작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필요한가 굳이 이게? 이게 달리다가 이게 빵 해서 이게 풀릴 수가 있나? 굳이 있어야 되나 싶긴 합니다. 사실 이거 뭐 있어서 나쁠 건 없겠지만 오히려 약간 좀 귀찮아진 느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아직 제가 안 타봤거든요. 안 타본 입장에서 지금 조금 아쉬운 건 유격감이 좀 있어. 이게 사실 이런 폴딩은 어쩔 수 없거든요. 당연히 그 유격감을 원래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요 팩기어류라고 하죠. 요렇게 해서 잠가주는 방식이 아니라 원터치 방식이에요. 이걸 한번 당겼다가 이 봉을 여기에 걸어주는 역할만 해주는 거고 별도로 뭔가 다른 완력이 얘를 잡아주는 효과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정밀하게 딱 가공되어 있어야지 유격감이 없어질 수 있는 구조인데, 물론 앞에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요 앞에 요 봉으로 조절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건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기 보시면 회전축이랑 요 고정축이 좀 가까워요. 좀 가까이 삼각형이 모여 있어. 이렇게 오밀조밀. 그래서 조금 더 유격감이 크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건 타 보면서 얘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유격감이 좀 있네? 라는 이 느낌이 조금 기분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나머지는 저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외관이 너무 예쁘고 무게감이나 이런 크기감도 적당하고, 야 그래도 묵직하다. 24kg거든요. 가볍다고 하기에는 무거운 무게긴 합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런 승차감 좋은 제품들 중에서는 가벼운 편이라는 거 인지하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소리는 되게 좋은데? 탕! 자, 이렇게 보고 출력이 1450W 나오는 모델이에요. 수치상으로는 꽤 강력할 수 있는 출력이긴 한데 싱글이고 바퀴가 8.5인치고 실제로 한번 타보면서 그 출력이긴 하도록 하고요. 핸들 봉이 의외로 조금 높은 편인 것 같았어요. 지금 제 기준으로 배꼽보다 좀 더 올라오거든요. 이 정도면은 한 180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약간 좁겠다. 180 정도 되면은 살짝 낮은 정도? 근데 충분히 탈 수 있는 정도. 키는 한 160에서 180까지 편하게 탈 수 있는 정도의 핸들 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발판은 의외로 조금 넓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작은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발판이 좀 넓게 느껴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뭔가 충분한 폭을 보여줄 것 같고요. 나머지 마저 타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Voice of Pro.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 사실 속도가 빠르지 않은 기체이기 때문에 와불 이런 거 뭐 그런 거에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25km로 달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그리고 기본적인 승차감, 그리고 출력이 충분한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오늘 안 추우니까 상관없어도 되겠지?
자, 일단 가보면서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전거 도로에서 25km의 속도로 달렸을 때 느낌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금 세팅이 테스트 기체라서 속도가 조금 달라요. 일반적인 제품이랑 25km 정도에서 한번 맞춰가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GPS상 22, 23, 24 이 정도 속도에서 그리고 일단 한번 좀 안 좋은 도로 잠깐 타보겠습니다. 약간 큰 충격을 만날 때 극복력이 조금 아쉬운데 바퀴가 작아서 그런 것 같아요. 바퀴가 작았기 때문에 큰 충격을 순간적으로 받을 때의 극복력은 생각보다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이런데 일부러 한번 콩콩콩콩 진짜 이거 애매모호하다. 이거 좋다고 말하자고 생각을 하자니 또 좀 아닌 것 같고, 또 그래서 아쉽다고 하자니 또 괜찮은 것 같고, 약간 그런 되게 애매모호한 느낌을 줍니다. 승차감은 부족한 승차감은 절대 아니에요. 뭐 서스펜션 없는 것도 타는데 이 정도야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니지. 기대했던 것도 좀 아쉽다. 기대했던 것보다. 근데 객관적으로 그냥 전체적인 표준 편차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는 그럼에도 이 정도 무게의 8.5인치 제품 중에서는 실효성이 좀 있는 제품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출력이라고 봐요. 이 정도 가격을 지불하고 얘를 살려면 사실은 출력은 좀 나와줘야 된다. 등판력은 그래야 만족도가 높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를 한번 천천히 올라가 볼게요. 멈췄다가 스로틀. 자, 다시 올라가 볼게요. 천천히 멈췄다가 풀스로틀. 진짜 애매한데? 잠깐만요. P65 보다 왜 안 좋은 것처럼 느껴지지? 제가 항상 모델명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무늬만 천와트인 이런 애들보단 나은데 그러면 1450W라는 그 숫자 대비 느껴지는 출력은 P65 정도의 출력이 아닌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거 등판력이 아주 좋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환경에서 기대하는 등판력만큼은 놔준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그 등판력 오를 때 제가 느꼈는데 소리가 굉장히 크네요. 모터 소리가 특정 순간에 굉장히 소리가 커지는 딱 전형적인 공진음이 크게 나는 그 사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모터 사운드 자체는 나쁘지 않거든요. 모터 사운드 자체는 되게 좀 중후한 편이고 좀 고급스러운 편인데 이 공진음 때문에 오토바이 불법 튜닝한 느낌 순간적으로 굉장히 커지네요. 그래서 그게 조금 아쉬움이 있다. 소리 자체는 괜찮아요. 자, 여기서 한번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어차피 이게 최고 속도가 높게 나올 것 같진 않아서. 으쌰 간다. 자, 어디까지 가나 봅시다. 3단 가자. 계기판 36, GPS 32, 3, 4. 지금 가속감은 사실 되게 아쉬워요. 가속감은 크게 없습니다. 그냥 속도가 올라가는구나 정도의 가속감. 속도가 지금 35 넘어가니까 유격감이 조금 느껴지죠. 좀 유격이 있어라는 게 느껴지고, 그게 서스펜션이랑 같이 움직이면서 뭐 크게 불안감은 없지만 좀 거슬립니다. 40 GPS상 40km 정도까지 나오네요 실제로. 속도는 GPS상 40km까지 나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정감은 뭐 속도가 워낙 느려서 사실 뭐 안정감은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동력도 충분합니다 진짜. 이거 뭐 제동력이 안 좋아서 뭐 불안하다 이런 소리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속도가 자체가 느리기 때문에
전자브레이크랑 같이 쓰면 전혀 문제 없는 정도의 기동력을 가지고 있고요. 또 뭐 있을까? 근데 등판력이 좀 아쉽네. 가속력을 보고 탈 모델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가속력은 아예 기대를 안 해서 괜찮은데 등판력이 좀 아쉽네. 등판력이 이거보다는 좀 더 남아줘야 될 것 같은데, 맥스 같은 거보다는 압도적으로 더 세줘야 될 것 같은데 맥스보다 조금 낫다 정도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가격이 이제 100만원 넘는 모델이기 때문에 1450W급 추격 기대하지 마시고 딱 P65 정도, 맥스보다 조금 더 나은 정도로 기대하시고 아시고 구매하시면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나머지 디자인, 크기, 휴대성, 승차감, 적당한 출력 정도로 알고 구매하시면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아요. 출력이 좀 아쉽네. 출력이 하나 빠졌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쉽네. 아쉬워.